김웅 의원이 뭐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지금 수차례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이에 이제 해당 사건의 관심은 의혹 제보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분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잘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김웅 의원님께서 기억이 난다고 하셔도 김웅 의원님 같은 성향상 공개를 안 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주목이 의혹 제보자에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이 꽤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한 판엔 다 담을 수 없었는데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그가 왜 제보를 했는지 짐작이 간다.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일단 핵심 내용은 정 의원님,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김웅 의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본인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전부 다 더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고 이게 뭐지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말씀을 늘 드렸지만 김웅 의원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어떤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보자가 누군지 당연히 알겠죠. 그걸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뉴스버스 이 입장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를 숨겨주려고 지금 끝까지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퉁치는 거예요. 김웅 의원한테. 김웅 의원도 이거를 지켜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아무튼 보호해주고 아무튼 이거 이제 계속 문제를 이렇게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태탕 끓이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김웅 의원이에요. 그래서 김웅 의원이 지금 내일 뭐 언론에 다시 또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본인이 무엇 선과 후, 뭐 그다음에 사실관계,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또 여기다가 만약에 내일 무슨 해명이 만약에 나온다면요. 그 해명 자체가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이 앞서 뭐 퉁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보자보를 좀 공유하고 있다. 네. 김웅 의원이 그걸 뭐 할 거라 의심치 않는다. 이 뭐 매체 얘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님.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라운 게 제보자는 당시 당 사무처 사람이고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특정 정당이나 해당 특정 캠프를 얘기하는 거면 이 제보자 의혹이 좀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윤 전 총장을 잡으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는지. 근데 사실은 지금 계속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 공작이라 그러는데 이 폭탄이 어디서 터진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진 거예요. 김웅 의원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공익 제보인지 알고 전달했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전달 안 했다. 내가 작성했다. 작성 안 했다. 뭐 기억 안 난다.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지금 얘기처럼 당 사무처 직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전달해 준 사람이. 전달해 준 사람이 제보자인 거니까 결국은 전달해 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여권의 정치 공작이 아니라 야권 스스로 터진 폭탄이다. 저는 오히려 제2의 윤석열 파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이 내부의 어떤 권력 암투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불리할 거로 보고 본인은 일단 유승민 캠프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이 또 유승민 의원을 도와주려는 거 아닌가? 이제 혹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잡으려는 것이다. 저 말을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조금 좀 첨언을 하면요. 말씀하십시오. 김웅 의원이 지금 말이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긴 해요. 근데 그 한결같은 얘기는 뭐가 있냐면 윤석열 총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지금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취재한 기자분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별 뭐 무게가 없는 것처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게 문제죠, 사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혹만 키우는 듯한 이런 김웅 의원의 말과 태도에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전 의원은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비겁한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김웅 의원이 정확히 나와서 기자들하고 사실은 일문일답을 해서 이 상황을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김웅 의원의 자세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뭐 거짓이라고까지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본다면 김웅 의원님 말씀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도 표현하겠습니다. 믿기가 어렵다. 저는 고발장을 전달만 했던 것 같다. 뉴스보스 보도 이후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실체가 전혀 없다. 검찰 제보자가 밝힐 일이다. 다음 화면도 좀 만나볼까요? 이게 사실 뭐 고발장의 작성 주체도 좀 사실 혼돈이 좀 있고 내가 작성했을 텐데 9월 2일 저는 전달만 했던 것 같다. 어제는 손준성 검사가 내게 보낸 다른 자료를 고발장들과 엮은 것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김웅 의원이 확실히 밝혀라라고 할 만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여기도 이 자리도 보면 저는 언론인이고 나머지 세 분은 다 법조인이시잖아요. 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10년 전, 2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작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김웅 의원도 그때 이제 검사 곧 하고 왔던 분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손준성 지금 수사하는 이 정책관하고 통화하고 뭐 고발장까지 작성하고 했는데 기억이 없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다들 뭐 조서 써보고 하시겠지만 이 조서라는 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제가 무슨 칼럼을 썼고 하는 거 조금씩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이게 다 어떤 면에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또 선거가 굉장히 임박해 있고 좀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자기 선거도 지금 그때 보면 겨우 간신히 한 3,000표 정도인가요? 그 차로 이제 이겼는데 자기 선거도 지금 바빠 죽겠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일일이 받아갖고 전화하고 고발장을 쓰고 했다라는 것도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아니 무슨 윤 전 총장의 지금 뭐 고발 문제 이걸 왜 본인이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전 참 그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걸 또 왜 법률적으로 물어보는 거 지금 그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정상적인 거라면 아니 1년 전에 그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일을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그렇다면 본인이 처음에 있던 해명 자체가 깔끔하고 명백하면 이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 본인 이 해명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 터졌을 때 그냥 본인이 거의 뭐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와서 모든 언론과 다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는 인터뷰마다 또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래놓고 내일은 또 이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졌습니까? 더구나 당대표까지 출마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원하고 또 법조인인 출신, 검사 출신이고. 아니 그런 분이 이런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는 게 참 실망스럽고 저는 일단 내일 본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정말 본인이 그동안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명확히 밝히고 그렇지 않다라 한다면 저는 본인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질이 되는가 그것조차도 솔직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김웅 의원의 입을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예, 내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웅 의원이 당 관계자와 주고받았다는 그 메시지도 여러 뒷말이 많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에 손중선 보냄이라고 하는 그런 화면이 있는 걸로 봐서는 보낸 것 같아요. 또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에 사자도 안 보입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사진 자료 몇 개 나와 있고 실체도 없고. 이승훈 변호사님 화면을 좀 볼게요. 저희가 이 사건의 흐름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번 의혹이에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이 고발장과 손준성 보냄 이 내용. 근데 이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방폭파. 뭐 이것 때문에 김웅 의원은 지금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김웅 의원이 말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핸드폰이 그때 당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포렌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핸드폰이 교체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당직자에게 보낸 것은 당직자 핸드폰을 통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김웅원한테 누가 보냈냐? 김웅원은 핸드폰이 교체됐다라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단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검찰에서 어떤 공용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의 고발장을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개인의 컴퓨터라든가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작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여기서 어떤 증거가 단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지시에 대한 판결문 로그 기록이 어떤 손준성 검사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내일 실은 기대됩니다. 김웅 의원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 관련 얘기를 저희가 쭉 해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논란이 됐던 얘기도 잠시만 짚어보겠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김웅 의원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고발장 작성해서 김웅에게 보낸 자 누구인가?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인가? 네, 정명 의원님.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이 논란, 이 GS 지지 논란은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그 국회의장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나?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그 GS 지지 사건을 그냥 또 어물쩡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예.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 아직도 사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근택 대변인, 네. 현직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해당 글은 논란이 되니까 다시 삭제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또 동물 비유 욕설을 다시 또 여당에서 부추기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적절치 되는데. 않죠.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한테도 그렇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SNS라는 게 여러 가지 서로 시달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저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워낙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고 다시 한번 동물 비유 욕설 등장 단어까지 나왔습니다.